시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맡겼고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다. 매일 새벽까지 놀아줄 생각이지만 생활비는 벌어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야. 또 돈 관리에 소홀해. 이것만으로는 이번 달을 버틸 수 없으니까 작은 생활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 비록 쓸모는 없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빚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엔 그것이 올 것 같아. 고양이 나를 밀어낸 남편은 나를 내려다보며 넌 병신이야 라고 웃는다. 나는 돈을 전혀 벌지 않는다금 채굴자이고 기생충이고 끔찍합니다. 나를 버리면 살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도록 나를 주소서. 실망스럽네요. 이대로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완성된 이혼 서류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다. 나는 코웃음을 치고 거실에서 나갔다. 나는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이걸 작성해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 그가 문서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작성한 이혼 서류에는 반드시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오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야간 근무를 해야 하고 쉬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어. 하지만 간호사가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일이라 힘든 만큼 보람도 큽니다. 나도 느낀다.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남편 다이스케와는 바쁜 업무로 인해 종종 서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떤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유일한 영혼인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요시미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시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간호가 필요해요. 다이스케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나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생활비를 벌어서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돌보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나사가 많아서 꼭 써보라고 제안했어요. 다이스케의 장인은 아마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나는 친절한 장인이라면 남을 배려한다는 다이스케의 말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돌보아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집안일을 최대한 도와줄 테니 다이스케도 최대한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해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은데 다이스케도 그 말대로 집안일을 도왔다의 생활비는 적지 않았지만 돈을 모아야 생활이 가능했는데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다이스케는 마음이 편해졌나요? 점차 집안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받는 생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벌기 시작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이스케의 월급은 원래 좋지 않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반으로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을 때에는 싸구려 슈퍼마켓을 찾아 쇼핑을 하러 멀리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다이스케가 없을 때는 최대한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새 옷 쇼핑도 미용실도 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지자 다이스케에게 상의했지만 돈 얘기를 할 때마다 다이스케는 거절했다. 기다렸다가 역겨운 표정을 짓다. 저기 다이스케,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예요? 내가 당신에게 줬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적어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 하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인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니까 집에 돈을 넣어주세요. 이건 내가 번 돈이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에게 달렸다. 나는 당신이 돈을 쓰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인정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항상 권위적인 말을 하지만 간호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권위적인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간호사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실직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넌 돈도 못 버는 기생충이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요네가 다이스케에게 불평을 하면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생활비가 늘어나지 않아 일을 시작하게 됐다. 어렸을 때 모아둔 돈을 다 써가면서 나는 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매달 가게에 대한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이스케의 사정을 들으니 완전히 지쳤지만 시아버지께서 그는 항상 작은 일에도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연금을 주려고 노력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정서적 지지자였다. 다이스케의 태도와 생활은 나날이 힘들었지만 장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했다. 시아버지가 계시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던 날 조금 떨어진 슈퍼마켓에 가서 세일 중이라고 말했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시아버지가 걱정됐는데 그날은 잘 지내셨는지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다. 그래서 안심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한동안 밖에 있다가 쓰러져서 집에 가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슬프고 왜 그 시간에 나갔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나 자신을 비난했다. 몇 번을 후회하고 울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이스케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냥 그 자체로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는 것, 세부적인 절차 등 대부분의 준비는 모두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이라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시키는 대로 모든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너무 바빠서.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죽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바쁜 가운데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족해하고 남들처럼 소리 지르면 나도 좋았을 텐데. 다이스케는 도움 없이 TV를 보면서 빈둥거리고 있다. 싫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장인어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는 산트레인을 좋아하고 자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준비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아니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간호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모두가 아버지를 배웅해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마워요. 다이스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산신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고네가 듣고 있는 내용은 나를 아프게 하고 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당신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돌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없이 지냈던 날들 외로웠으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즉시 좋은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역겨운 느낌이 들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품에 안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장례식이 진정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다이스케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굳이 다이스케와 함께 살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스쳤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혼해도 괜찮은 걸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다이스케의 걱정은 점점 커져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도 못해요. 하지만 이번 결혼 생활의 한계를 느끼며 예전과 똑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을 때였어. 제가 저녁에 우연히 슈퍼마켓에 저녁을 사러 간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내가 갔을 때 그날 우연히 근처 슈퍼마켓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양념이 재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연히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슈퍼마켓에 갔다. 제가 찾던 것을 사서 마트에서 나오니 눈에 띈 것은 직장에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준호 다이스케 같았어요. 다이스케를 불러볼까도 생각했지만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아서 조용히 지켜봤다. 나는 결정했다. 다이스케는 주위를 둘러보다 어느 건물의 자동문을 통과했다. 자동문 위에는 커다란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들어본 소비자 금융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온몸이 느껴졌다. 피가 차가워지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머리가 차가워진다.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그는 집에 돈을 충분히 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습니다. 거기 있나요? 언제부터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고 갑자기 다이스케에게 냉담함을 느낀다. 나는 그것이 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 얼음처럼 녹아버렸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갔습니다. 다이스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거실에서 기다렸는데 다이스케가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었다. 다이스케, 집에 가세요. 늦었군요. 일어났어. 내가 깨어있었다면 나빴을 것입니다.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대로 새벽까지 놀면 어떨까? 비꼬는 거면 다음에 다시 해주세요. 당신과 달리 나는 일하느라 피곤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이혼하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당신은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육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이혼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내 수입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혼해줄게. 다침시장에 가서 관공서에 가요.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이스케는 용기를 냈나요? 하도리과나 문을 열 시간이 되자 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러다가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쾅 닫듯이 창구에 건네준다. 이렇게 해서 나와 다이스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쉽게 해낼 수 있었다. 다이스케는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후회하면 늦을 것 같다고 투덜댔지만 할 건 다 했다. 무시됨이 온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돌아오셨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로 집 청소도 하고 기후 씨 방도 청소했어요. 타스에서 기후의 결혼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말하자 그는 예상보다 더 신이 나서 혼인서가 찢어질 듯 씩씩하게 펼쳤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결혼서를 읽으면서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계속 거짓말이었다고 중얼거렸다. 다이스케의 결혼증명서에는 다이스케가 기대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증명서에는 없었어요. 기후가 보유한 다수의 주식이 모두 나오코에게 이전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긴 감사의 편지가 보내졌다. 맞아. 보통은 외아들로서 모든 걸 물려받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증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다이스케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래로 친절하고 상냥했고 그도 일로 바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나를 걱정해줘서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행복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어린 시절의 꿈이었지만 친절한 다이스케와 함께였습니다. 그럼 서로 배려하자. 결혼을 결심한 지 한 달 만에 정말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인사를 위해 나는 다이스케의 부모님 집에 갔다. 데이수키의 어머니는 이미 매우 아팠고 그의 아버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다. 다이스케의 아버지는 가정적인 가장이라 결혼식 인사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은 건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다이스케가 하는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내 말을 듣고 있고 테이블 위에는 초콜릿과 쿠키가 놓여 있다. 인기 가게에 차과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근처에 매장이 없는 가게에서 나온 것들이어서 두 정거장 떨어진 백화점까지 쭉 가야 했어요. 아무래도 쇼핑하러 갔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와 다이스케의 아버지 모두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걸지도 몰라. 비록 말은 없었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오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다이스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다이스케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노부부가 걱정되는 듯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혼자 살았다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이스케와 결혼해 기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업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바빠 다이스케에게 의지할 수 없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빨래, 청소, 물주기도 도와주셔서 일을 그만뒀어요. 집에 돌아오면 시아버지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끝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테니 이것만 하자고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쓰러지셨습니다. 이었다 속상한 마음에 시아버지를 불러보니 의식은 있지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정밀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다. 환자 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몸 한쪽이 마비된 채 방치됐다. 시아버지가 아직 마비되셨지만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요시는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을 때를 떠올리면 뱃속에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 당시 시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야근을 하셔야 했고 저는 집에 늦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다. 절차와 기타 사항을 모두 마친 후 드디어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다이스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없다는 걸 알아차려라. 빈집으로 돌아온 다이스케의 상황은 처참하다.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할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서둘러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 생각과는 달리 나는 다이스케로부터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이상하게 날짜가 거의 끝나가네요. 나는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려는 순간 긴 벨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다이스케가 대답했을 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게으른 목소리로 다이스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도야마는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었다. 뇌 영양 부족으로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이 마비된 채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이에요. 좋아요. 이제 드디어 절차가 마무리되어 회신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는 반쯤 마비되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마비로 인해 간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재활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 네, 저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다이스케님 통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다이스케. 갑자기 통화가 끊겼고 분명 다이스케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멍해진 내 머릿속에 방금 전 여자의 목소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울려 퍼진다. 결국 그날 다이스케는 아침쯤에 돌아와서 통화 중인 여자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이스케도 기후를 걱정했지만 평소와 다름 없었다. 끝없는 투쟁이었지만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행복한 과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로는 다이스케에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다이스케, 괜찮다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그날 들었던 여자 나는 그 목소리를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의사에 따르면 약 6개월 후 기후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돌봄이 필요했지만 기후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집에서 개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의 개호시설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현재 예약 대기자 명단에 사람이 없어서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걷어차다 솔직히 말하면 기후에서 일이나 집안일, 개호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설장님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몸만 관리하면 무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케어하는 것 외에도 나오코는 간병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이스케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기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일 때문에 집을 나가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오락이라고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러 나갔다. 출장 중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혼자서 기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다이스케는 더 이상 처음 결혼했을 때 가졌던 친절함을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카시키후를 돌보는 일은 나에게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의 태도가 걱정됐지만 기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다. 말이 많지 않은 기후의 기분이나 취향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루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TV에서 본 것도 재미있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기후현은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깃발에서 보니 우리는 진짜 부모와 자식 같았어요. 다이스케는 며칠 동안 거의 집에 없었지만 기후와 함께 보낸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행복하고 매일이 즐겁고 다이스케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간호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되면서 그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어. 기후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기후의 건강이 안정되면 우리는 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후는 뇌출혈에 재발로 사망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눈치챘어. 만약 내가 바로 눈치채고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눈도 뜨지 않는 기후 앞에서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뇌가 흥분한 상태가 되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말했듯이 기후가 사라졌을 때 나는 울 수 없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다. 내 기분이 그랬어. 멍하니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흐른다. 기후 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장례 준비로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장례 준비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서둘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후회하고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몰랐던 기후의 일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중이었습니다. 기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기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광범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는 없었지만 기후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몇 배나 많았습니다. 사실 기후는 분명히 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에 공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고 즉각 대응하고 서투르더라도 주민들에게 공감한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태도에 많은 주민들이 실망했다. 기후의 의외의 모습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왠지 뿌듯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약 3개월 후 경찰로부터 다이스케가 돈을 횡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끊더니 이 말을 처음 듣고 깜짝 놀라 집에 간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한 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물어보니 둘 다 기후 출신의 지인이라고 하더군요. 이 두 사람은 기후가 살아있을 때 다이스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없을 때 두 사람은 나에게 어떤 녹음된 오디오를 들려주곤 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이스케였는데 그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 있는 남자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기따나는 그 남자를 힐끗 봤고 그가 사립탐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에 이런 위험한 일은 잘 안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일을 하라고 하면 피부가 안 빠질 리가 없잖아. 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제발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난번에 빌려준 금액만큼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지금 보내면 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빌려주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방금 만난 것 같아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려야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약간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게 횡령인가요?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단지 돈을 빌릴 뿐입니다. 바로 갚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상환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빠인데도 거의 농담 같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부동산은 모두 내 것이 되니까 다 팔아버릴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계산이다.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검사관이 오디오를 중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새아들은 다이스케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렸고 우리는 비밀 이론에 동의했습니다. 상담 및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몰랐네요. 앞으로 귀하의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의 세 자녀는 친절하고 세심하며 나를 아버지처럼 대합니다. 나는 종종 그녀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고 그녀가 내 딸인 것이 아깝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아빠 원하신다면 다이스케 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때리세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대로 계속하다간 다이스케 씨는 적절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케 씨는 때리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들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다. 연결이에요. 그리고 다이스케와 나는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지 않았으며 그들이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있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강해졌지만 반면에 다이스케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은의 기분은 점점 차가워졌어. 그래서 시아버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다이스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장인이 쓰러지던 날 다이스케의 불륜의 증거가 밝혀졌다. 다음의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마음은 식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떤 슬픔이나 충격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증거가 충분하면 의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본격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곤란할 거라 생각했지만 다이스케는 불륜 상대와 재혼을 약속한 것 같다. 이혼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사 비용을 받게 됐다. 나는 이혼이 결정될 무렵 경찰과 다이스케의 직장을 조사해 다이스케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다이스케는 증거의 양이 많아 이를 피해갈 수 없었고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다이스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여전히 부정행위 파트너를 겸손하게 지원했습니다. 내가 해주기를 기대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쉽게 일어난 일이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해요.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여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바쁘신가요?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특사로 일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다이스케와의 이혼이 확정되고 제 개인적인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진정됐을 때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장인어른의 감사의 말과 자신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오코 씨, 폐를 끼치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매일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불쾌한 표정 한 번도 주지 않고 매일매일 친절한 말과 미소를 주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오코에게서 받은 소리와 친절이 내 하루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토 비록 친척은 아니지만 나는 그녀를 내 진짜 딸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나오코 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목소리를 높이셨던 장인어른의 말씀은 지금도 나의 보물입니다. 힘들 때 다시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 돈으로 따지면 의사비, 장인어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부동산의 임대 수익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물려받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운 공공주택을 지향